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스트레스는 인간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착하고 순진한 사람으로 인식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거나 무시합니다. 또 그렇다고 너무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면 욕을 먹습니다. 그렇다면 인간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올바른 것일까요? 동양의 고전을 통해 공자의 사상과 그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관계로 인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옛날의 춘추전국 시대의 일입니다. 공자는 자신의 지식을 확장하고 도덕적인 정치 체제를 실현할 수 있는 군주를 찾기 위해 14년 동안 여러 나라를 방문하는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의 여행은 많은 어려움을 동반했으며 그와 그의 제자들은 여행 중 식량이 바닥나는 등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은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숲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자의 제자인 아내가 쌀 주머니를 열어보니 쌀이 모두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량이 바닥나자 공자와 제자들은 산에서 나물과 채소를 캐어 먹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산나물로 배를 채우며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공자와 아내는 힘든 상황을 견디며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자들은 공자를 위해 작은 숙소를 구했고 공자는 피곤함을 달래기 위해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공자가 깨어나면 배고플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에게 쌀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친절하게 쌀을 나눠주었고 아내는 기뻐하며 숙소로 돌아와 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밥 냄새에 깨어나 부엌으로 가보니 아내가 밥을 짓는 도중에 한 움큼을 집어먹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는 평소에 공자가 먹기 전에는 절대로 밥을 먹지 않았기에 공자는 아내의 행동에 실망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아내를 직접 꾸짖기보다는 스스로 잘못을 깨닫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자신이 꿈에서 아버지가 나타나 제사를 지내라고 말했다며 이 밥으로 제사를 지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이 밥은 제사 음식으로 적합하지 않다며 솥뚜껑을 열었을 때 천정에서 떨어진 흙먼지가 밥에 묻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밥을 공자에게 줄 수 없었고 얻어온 쌀이 아까워서 자신이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아내의 설명을 듣고 자신이 아내를 의심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에 나는 내 눈을 믿었지만 그것이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나의 머리를 믿었지만 그것 역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기 판단력에 대해 과도한 신뢰를 하고 있었고 평소에는 아내를 믿었지만 사소한 오해 하나로 그 신뢰가 흔들렸다고 했다. 그리고 성급하게 오해했던 나 자신이 매우 부끄러웠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공자는 인간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나 자신이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보지 않았다면 경솔하게 말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라면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의 입장만을 고집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 나 자신이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보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역지사지를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일 중 하나이다. 둘째,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 부족한 사람이란 인성이 결여된 사람을 뜻한다. 인성은 인간의 본질, 성격, 인격을 의미한다. 그 사람의 인격은 그가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알 수 있다.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주변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그런 언어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
행동도 거칠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이다. 그런 사람들을 친구로 삼을 필요가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언행이 바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좋다. 셋째, 유익한 친구는 세 가지이며 해로운 친구도 세 가지이다.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그리고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친구하면 이로울 것이다. 반면에 편협한 사람, 불안정한 사람, 그리고 말만 잘하는 사람과 친구하면 해로울 것이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지식이 많은 사람은 모든 면에서 유익한 친구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 이익을 취하기 위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나에게 해로울 뿐이다. 만약 친구 중에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에게 전혀 이로운 것이 없는 친구이니 멀리하는 것이 좋다. 친구가 많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친구가 없다고 우울해할 필요도 없다. 모든 친구가 진정한 친구는 아니며 나를 해치는 친구가 주변에 많다면 그들이 내 삶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자신을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만약 나 자신을 존경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존중한다는 착각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 사람은 모두 한 가지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은 존중받을 만한 가치이다. 따라서 나를 먼저 존중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하고 존경하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 먼저 나를 지키고 존중해야 한다. 나는 소중한 존재이다. 다섯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고 사람들을 이끌 때는 중요한 제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나 자신이 소중하다면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이다. 어린이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대하면 언젠가 나도 같은 대우를 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을 대할 때는 나 자신을 대하는 것처럼 해야 하며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다. 그들이 당신을 비판할 때 너무 심하게 마음에 담아두면 그것은 당신에게만 피로가 될 뿐이다. 부정적인 사람들의 시각에는 부정적인 것만 보이는 법이다. 그들이 하는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는 없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로부터 자유롭게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당신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 번째,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 사람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계속해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조금씩 고쳐나가는 것이 인간관계에서는 지혜로운 행동이다. 한번 제자 중 한 명이 화를 내며 스승인 공자의 말에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때 공자는 바로 자기 잘못을 인정했다. 공자는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짜 잘못이라고 말했다.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는 것에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부터는 다르게 생각해보라. 그 잘못을 방치하면 이후의 일이 커져서는 제어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 바로 인정하고 고쳐보라. 여덟 번째,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우리는 때때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중요성을 잊고 그들을 대하듯이 하지 않을 때가 있다. 반면에 멀리 있는 사람들 또는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당신 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들이 곁에 있을 때 그들을 소중히 대해야 한다. 나중에 후회하면 소용없다. 당신의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들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잘한다면 그것은 가식일 뿐이다. 당신의 부모, 가족, 자녀, 친구들에게 소중히 대하고 잘하는 사람이 진정한 배려심을 가진 사람이다. 9번째.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라. 공자는 군주가 백성을 다스릴 때는 관대해야 하고 자신을 다스릴 때는 엄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인춘풍, 직이추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을 지킬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하라고 말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로남불이다. 내로남불의 길을 계속 걸어가면 당신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항상 남을 탓하고 자신은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도 떠나게 될 것이다. 10번째,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피고 모든 사람이 그를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다. 어떤 사람과 결혼할 계획이라면 사계절을 함께 보내보고 결정하라.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어떤 문제도 없이 편안하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다. 사람의 겉모습과 속모습은 종종 다르다. 군자는 사람을 선택할 때 가까이 두고 살펴보고 술에 취하게 해서 절도를 보고 급한 약속을 하여 신용을 보고 재물을 맡겨 어지를 보라고 한다. 대충 보지 말고 꼼꼼히 살펴보라. 당신이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인간관계에 대한 공자의 말씀을 짧게 요약해 보자면, 첫째, 역지사지를 실천하라. 자신이 그 사람의 위치에 서보지 않았다면 경솔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둘째, 인성이 결여된 사람을 친구로 삼지 말라. 언행이 바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 좋다. 셋째, 유익한 친구는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며 해로운 친구는 편협한 사람, 불안정한 사람, 말만 잘하는 사람이다. 넷째, 자신을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다섯째, 사람을 대할 때는 그들을 귀한 손님처럼 대하고 사람들을 이끌 때는 중요한 제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여섯째,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좋다. 일곱째,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것을 고치지 않는 것이 진짜 잘못이다. 여덟째, 가까운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라. 아홉째,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대하라. 10번째, 사람을 볼 땐 오래 보고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의 이러한 사상은 춘추시대 당시 전쟁과 배신으로 혼란스러웠던 사회를 안정시키려는 그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현 시대에서 성인군자가 아니고서야 이 10가지를 모두 지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공자의 말씀에서 얻어갈 수 있는 부분만 얻어가고 이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상황에 필요한 조언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당신과 동행하며 지혜로운 현인들의 명언을 가지고 풍요로운 인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